선생님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입니다. 의사의 말에 윤지연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한테 아이가 이미 둘이나 있는데요. 선천성 무배란증입니다. 배란이 불가능한 구조예요. 태어날 때부터요. 지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42세, 부산 해운대 종합병원 내과 과장, 두 아이의 엄마, 곧 셋째가 태어날 예정인 행복한 가정. 그녀가 지금껏 쌓아 올린 모든 정체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병원을 나와 차 안에 앉은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핸들을 잡았습니다. 집에서는 남편 도연이 연구소 일을 하고 있겠죠. 5살 현우는 유치원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을 테고 3살 다은이는 어린이집에서 친구들과 뛰어놀고 있을 겁니다. 지연은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망설임 없이 목숨도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껏 목숨보다 더 사랑해온 그 아이들이 자신의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니. 신뢰했던 남편 도연이 자신이 아닌 다른 여자와 깊은 관계를 가져왔을 수도 있다니. 지연은 절망과 분노 사이에서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의 컴퓨터 속 비공개 폴더를 열었을 때 그곳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배신의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니어 정기수를 찾아주신 감사한 분들께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새벽 6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윤지연의 눈이 떠졌습니다. 결혼 후 6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이었죠. 옆을 돌아보니 남편 최도연이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연구소 일로 밤늦게 들어온 탓에 피곤해 보였어요. 지연은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고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해운대 바다가 보였어요. 부산의 아침은 언제나 평화로웠습니다. 거실로 나온 지연은 커피를 내리며 오늘 일정을 떠올렸습니다. 오전 9시 회진, 10시 환자 상담, 오후 2시 건강검진. 부산 해운대 종합병원 내과 과장으로 승진한 지 2년. 바쁘지만 보람찬 나날이었죠. 그때 방문이 살짝 열리더니 5살 현우가 비죽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엄마, 벌써 일어났어? 응, 우리 현우는 왜 일찍 일어났어? 현우는 지연의 품에 안기며 말했어요. 오늘 유치원에서 엄마 그림 그리는 날이야. 예쁘게 그릴 거야. 지연은 현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그 순간 안방에서 3살 다은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도연이 다은이를 안고 나왔습니다. 우리 막내 공주님이 배고프신가 봐. 지연은 다은이를 받아 안으며 볼에 뽀뽀를 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4사람. 도연은 토스트를 굽고 지연은 아이들 우유를 따르고 현우는 동생에게 장난감을 보여주며 웃겼어요. 평범하지만 소중한 아침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연구소 늦게 끝나? 도연이 커피를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응, 신약 임상 데이터 정리해야 해서 10시쯤 들어올 것 같아.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 나도 오늘 당직이라 늦을 거야. 2사람은 늘 바빴습니다. 의사와 연구원. 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부부였죠. 하지만 아이들을 위한 시간만큼은 꼭 만들었어요. 엄마, 아빠, 주말에 아쿠아리움 가기로 했잖아. 현우가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약속했지. 도연이 현우의 코를 살짝 건드리며 웃었어요. 오전 8시, 지연은 출근 준비를 마쳤습니다. 거울 앞에 선 지연은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42세,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이는 편이었지만 눈가의 잔주름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밝았어요. 사랑하는 가족, 안정된 직장, 건강한 몸, 모든 것이 완벽했으니까요.
현관에서 도연이 넥타이를 매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다가가 넥타이를 고쳐주며 말했어요. 조심해서 다녀와. 당신도 오늘 검진 있다며? 꼭 받아. 응, 미뤄 왔는데 오늘은 꼭 받을게. 두 사람은 가볍게 입맞춤을 나눴습니다. 아이들이 깔깔거리며 웃었어요.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 지연은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경제 뉴스가 흘러나왔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대신 아까 아침 식탁의 모습이 떠올랐죠. 현우의 맑은 웃음소리, 다은이의 깜찍한 장난, 도연의 따뜻한 미소. 지연은 입가에 미소를 띄었습니다. 신호 대기 중 옆 차선의 가족을 봤어요. 엄마, 아빠, 아이 둘. 자신들과 비슷한 구성이었죠. 저 가족도 행복할까? 우리처럼? 병원 주차장에 도착한 지연은 백미러로 자신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립스틱을 다시 바르고 머리를 정돈했어요. 오늘도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의사가 되어야 했으니까요. 25층 내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 동료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윤 과장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습관이에요. 일찍 와야 마음이 편해서. 엘리베이터가 25층에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자 익숙한 병원 복도가 보였어요. 소독약 냄새, 환자들의 대화 소리, 간호사들의 발걸음 소리. 6년째 지연의 일상이었습니다. 과장실로 들어간 지연은 가방을 내려놓고 가운을 입었어요. 책상 위에는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작년 여름 부산 해수욕장에서 찍은 사진. 현우와 다은이가 모래성을 쌓고 도연과 지연이 그 뒤에서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지연은 잠시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과장님, 오전 회진 준비됐습니다. 알겠어요. 지금 갈게요. 복도를 걸으며 지연은 오늘 볼 환자들을 떠올렸습니다. 당뇨병 환자, 고혈압 환자, 위염 환자. 각자의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회진을 돌며 지연은 환자들에게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많이 좋아지셨어요. 이대로만 관리하시면 됩니다. 약은 꼭 시간 맞춰 드세요. 그래야 효과가 있어요. 환자들은 지연을 믿고 따랐습니다. 실력도 있지만 무엇보다 환자를 진심으로 대하는 모습 때문이었어요. 오전 11시 회진을 마친 지연은 잠시 휴게실에서 쉬었습니다. 동료 의사가 커피를 건네며 물었어요. 윤 과장, 오늘 건강검진 받는다며? 미뤄왔던 거. 응, 오후에 받으려고. 바빠서 계속 미뤘는데. 나이 들수록 정기검진 중요해. 우리도 의사지만 자기 건강은 잘 안 챙기잖아.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최근 좀 피곤하긴 했어요. 생리도 불규칙해졌고 가끔 어지럽기도 했죠. 하지만 바쁜 일상 탓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오후 2시, 지연은 건강검진센터로 향했습니다. 접수를 하고 대기실에 앉았어요. 주변에는 다른 환자들도 검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지연님 들어오세요. 간호사의 부름에 지연은 검진실로 들어갔습니다. 혈액검사, 소변검사, 초음파 검사. 익숙한 절차들이 진행됐어요. 마지막으로 산부인과 초음파 검사가 남았습니다. 침대에 누운 지연은 천장을 바라봤어요. 검사하는 의사는 지연의 동기였습니다. 지연아, 최근에 생리 불규칙했다며? 응, 좀 그래. 스트레스 때문인가 봐. 의사가 초음파 프로브를 움직이며 화면을 유심히 봤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지연이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왜? 뭐 문제 있어? 의사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아, 이거 좀 이상한데. 뭐가? 자궁 구조가 일반적이지 않아. 난소도
의사는 더 자세히 살펴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정밀 검사를 받아봐야겠어. 지금 당장. 지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30분 후, 지연은 더 정밀한 검사를 받았습니다. 혈액 호르몬 검사, MRI 촬영까지 모든 검사가 끝나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지연은 불안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1시간 후, 의사가 검사 결과지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지연아, 앉아. 지연은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선천성 무배란증이야. 지연의 귀가 멍해졌습니다. 뭐라고? 난소에서 배란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야. 선천적으로. 그게 무슨 뜻이야? 의사가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넌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야. 태어날 때부터. 순간 지연의 세상이 멈췄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입술이 바짝 말라왔습니다. 그런데 나한테 아이가 둘이나 있는데. 의사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거야. 의학적으로 불가능해. 지연은 의자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재검사해줘. 분명 실수일 거야. 지연아, 3번이나 확인했어. 결과는 같아. 아니야. 이건 말이 안 돼.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우와 다은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 아이들은 누구의 아이인 거지? 검진실을 나온 지연은 복도를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동료들이 인사를 건넸지만 들리지 않았어요. 화장실로 뛰어들어간 지연은 세면대를 붙잡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진정해. 진정해. 하지만 진정할 수가 없었어요. 6년간의 결혼 생활, 2번의 임신과 출산,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건가? 주차장으로 향하는 지연의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었지만 출발할 수가 없었어요.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도연이었어요. 지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여보, 나야. 검진 잘 받았어? 지연은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막혔어요. 여보,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야. 괜찮아. 목소리가 겨우 나왔습니다. 저녁에 일찍 들어갈게. 오늘은 집에서 같이 먹자. 응. 전화를 끊고 지연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6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 사랑, 신뢰, 가족.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핸들을 잡았습니다. 집으로 가야 했어요.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아니, 그 아이들은 정말 내 아이들일까? 차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마음속에는 의심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지연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연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선천성 무배란증, 태어날 때부터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 그런데 어떻게 현우와 다은이가 존재하는 걸까? 신호등 앞에서 멈춘 지연은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하지만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옆 차선의 가족을 봤어요. 아빠가 운전하고 엄마가 조수석에 앉아 있고 뒷좌석에는 아이들이 웃고 있었죠. 평범한 가족. 몇 시간 전까지 자신도 그런 가족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의심스러웠어요. 집 앞 주차장에 도착한 지연은 한참을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도연에게 물어봐야 할까? 아니면 혼자서 먼저 알아봐야 할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지연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엄마다. 현우와 다은이가 뛰어왔습니다. 지연은 무릎을 꿇고 두 아이를 꼭 안았어요. 아이들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이 아이들은 정말 내 아이들일까?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늦었어? 배고파. 미안해. 일이 좀 늦게 끝났어. 도연이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여보 왔어? 저녁 거의 다 됐어. 평소와 다름없는 도연의 모습. 상냥한 미소, 따뜻한 목소리. 하지만 지연에게는 모든 게 낯설게 느껴졌어요.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 도연이 만든 된장찌개와 생선구이가 차려졌습니다. 현우가 숟가락을 들며 말했어요. 아빠가 만든 거 맛있어. 지연은 밥을 입에 넣었지만 맛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도 않았어요. 여보, 검진 결과 어땠어? 도연의 질문에 지연은 멈칫했습니다. 별거 없대. 괜찮대. 거짓말이 입 밖으로 나왔어요. 다행이네. 걱정했는데. 도연이 안도하며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진심일까, 연기일까? 지연은 도연을 바라봤어요. 6년을 함께 산 남편. 사랑한다고, 믿는다고 말해왔던 사람.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게 의심스러웠습니다. 저녁을 먹는 내내 지연은 아이들을 관찰했습니다. 현우의 눈매, 다은이의 코, 도연과 닮은 곳을 찾으려 했어요. 현우는 확실히 도연과 눈이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다은이는 어떨까? 다은이의 동그란 얼굴은 누구를 닮은 걸까? 엄마, 왜 자꾸 쳐다봐? 다은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지연은 황급히 시선을 돌렸어요. 아니야. 우리 다은이가 예뻐서. 식사 후 아이들을 재우는 시간. 지연은 현우와 다은이에게 책을 읽어줬습니다. 평소에는 즐거운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책 속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계속 생각했죠. 이 아이들의 진짜 엄마는 누구일까? 아이들이 잠든 후 지연은 거실로 나왔습니다. 도연이 소파에 앉아 노트북으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여보, 커피 한 잔 할래? 도연이 고개를 들며 웃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당신이나 마셔. 지연은 주방에서 커피를 내렸습니다. 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운대의 야경이 아름다웠지만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그때 도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도연이 화면을 확인하더니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지연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예전에도 가끔 그랬었죠. 전화를 받으러 방으로 들어가는 일. 그때는 별 생각 없었는데 지금은 달랐어요. 지연은 조용히 안방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뵙죠. 네. 조심히 가세요. 누구와 통화하는 걸까? 회사 동료? 아니면 다른 누군가? 문이 열리고 도연이 나왔습니다. 지연과 마주친 도연이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여보, 왜 여기 서 있어? 아, 화장실 가려고. 지연은 얼버무리며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지연은 자신의 얼굴을 봤어요. 창백한 얼굴, 떨리는 눈빛. 진정해야 했습니다. 섣불리 행동하면 안 됐어요. 먼저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밤 11시, 도연이 먼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지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켰어요. 선천성 무배란증을 검색했습니다. 수많은 의학 자료가 나왔어요. 배란 불가능, 자연 임신 불가능, 선천적 원인.
모든 자료가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연은 노트북을 덮었어요. 의학적으로 명확했습니다. 자신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 그렇다면 현우와 다은이는? 지연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연이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은 도연의 잠든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6년 전 처음 만났을 때가 떠올랐어요. 로펌에서 일할 때였죠. 도연은 제약회사 법무팀에서 왔었고, 지연은 그 회사 자문 변호사였습니다. 아니, 잠깐. 지연은 생각을 멈췄어요. 첫 만남이 로펌이 아니었나?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그렇다. 로펌의 세미나에서 만났었죠. 그런데 왜 갑자기 제약회사 이야기가 떠올랐을까?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피곤해서 기억이 헷갈리는 거겠죠. 다음 날 아침, 지연은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잠을 거의 자지 못했어요. 밤새 뒤척이며 생각만 했죠. 도연이 일어나 준비를 했습니다. 여보, 오늘 연구소에서 중요한 회의 있어. 저녁 늦을 것 같아. 알았어. 도연이 출근하고 아이들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데려다 준 후, 지연은 병원으로 가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휴가를 냈어요.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지연은 도연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평소에는 들어가지 않는 공간이었죠. 도연의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연구자료, 논문, 보고서. 지연은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대부분 신약 개발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펜, 메모지, 명함들. 특별한 건 없었죠. 하지만 맨 아래 서랍은 잠겨 있었습니다. 지연은 잠긴 서랍을 바라봤어요. 왜 잠가놨을까?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 서재를 나온 지연은 안방으로 갔습니다. 도연의 옷장을 열어봤어요. 정장, 셔츠, 넥타이. 모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옷장 위 선반을 확인했죠. 상자들이 놓여 있었어요. 하나씩 내려서 열어봤습니다. 오래된 사진들, 대학 시절 기념품, 편지들. 그중 한 상자에서 낯선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도연과 한 여자가 함께 찍은 사진. 대학 시절로 보이는 사진이었어요. 여자는 예뻤습니다. 도연과 친밀하게 서 있었죠. 사진 뒷면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선미에게 영원히 사랑해. 도연, 선미. 지연은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도연의 옛 연인일까? 더 찾아봤습니다. 같은 상자에서 편지 몇 통을 발견했어요. 도연아, 우리 약속 기억하지? 꼭 지켜줘. 마이너스 선미. 도연, 보고 싶어. 언제 만날 수 있어? 마이너스 선미. 마지막 편지는 6년 전 날짜였습니다. 결혼하기 직전이었죠. 도연, 결정했어? 정말 그녀와 결혼할 거야? 나는 어떻게 되는 건데? 마이너스 선미. 지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6년 전 자신과 결혼하기 직전까지 도연은 다른 여자와.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은 황급히 편지들을 상자에 넣고 원래 자리에 올려놓았어요. 거실로 나가니 도연이 서 있었습니다. 여보, 왜 집에 있어? 병원 안 갔어? 도연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 오늘 휴가야. 좀 쉬려고. 나도 회의 시간 전에 서류 가지러 왔어. 도연이 서재로 향했어요. 지연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자신이 뒤진 걸 알아챌까? 잠시 후 도연이 서류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럼 저녁에 봐. 일찍 올게. 도연이 나가고 지연은 주저앉았습니다. 박선미.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지연은 핸드폰을 꺼내 검색했습니다. 박선미 제약회사.
여러 결과가 나왔지만 확실한 건 없었어요. 그때 한 기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해운대 종합병원 간호사 박선미, 우수 간호사 선정. 6년 전 기사였습니다. 해운대 종합병원. 지연이 일하는 바로 그 병원이었어요. 지연은 병원 인사팀에 전화했습니다. 저 박선미라는 간호사 있었죠? 6년 전쯤에. 네, 있었는데요. 지금은 퇴사했습니다. 언제 퇴사했죠? 잠시만요. 6년 전 5월이네요. 6년 전 5월. 지연이 도영과 결혼한 게 6년 전 6월이었습니다. 결혼 한 달 전에 박선미가 퇴사했다는 건 지연은 전화를 끊고 생각에 잠겼어요. 박선미는 병원 간호사였고 도연의 옛 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연과 도연이 결혼하기 직전에 퇴사했죠. 혹시 박선미가 현우와 다은이? 아니야.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앞서가면 안 됐어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이 일찍 들어왔습니다. 약속대로였죠. 저녁 준비는 내가 할게. 도연이 주방으로 향했어요. 지연은 소파에 앉아 도연을 지켜봤습니다. 평소처럼 능숙하게 요리하는 모습, 아이들과 장난치며 웃는 모습, 모든 게 자연스러웠어요. 하지만 지연에게는 모든 게 연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녁 식사 중 지연이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 도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당연하지. 로펌 세미나에서. 맞아. 그때 나한테 먼저 말 걸었잖아. 응. 한눈에 반했거든. 도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그 전에 다른 사람 만난 적 있어? 도연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그냥 궁금해서. 우리 결혼 전 얘기 잘 안 하잖아. 도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어요. 대학 때 사귄 사람 있었어. 하지만 오래전에 끝났어. 이름이 뭐였어? 중요해? 다 끝난 일인데. 도연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지연은 더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확신했습니다. 도연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지연은 잠들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옆에서 도연이 평온하게 자고 있었어요. 지연은 조용히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잠긴 서랍. 그 안에 답이 있을 것 같았어요. 지연은 집안을 뒤져 열쇠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도연이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은 서재를 나와 거실로 갔어요. 창밖으로 해운대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아름다운 야경. 하지만 지연의 마음은 어둠 속이었습니다. 내일은 병원에 가서 박선미에 대해 알아봐야겠어. 그녀가 누구인지, 도연과 어떤 관계였는지, 그리고 현우와 다은이와는 무슨 관계인지. 지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진실을 밝혀낼 거예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거짓 속에서 사는 것보다는 나았으니까요. 새벽 4시, 지연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에는 박선미의 사진이 띄워져 있었어요. 6년 전 병원 홈페이지에서 찾은 사진이었죠. 예쁜 얼굴, 밝은 미소. 지연은 그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과 비교했어요. 현우와 다은이. 혹시 이 여자를 닮았을까? 지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해야 했어요. 진실이 무엇이든 반드시 밝혀낼 것입니다. 설령 그 진실이 자신을 파괴할지라도. 다음 날 아침, 지연은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인사팀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김 과장님, 혹시 6년 전 퇴사한 박선미 간호사 연락처 알 수 있을까요? 인사팀 과장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박선미요?
왜 갑자기요? 예전에 함께 일했던 기억이 나서요. 안부 좀 묻고 싶어서. 잠시만요. 과장이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퇴사할 때 남긴 연락처는 있는데 개인정보라서요. 지연은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제발 부탁이에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과장은 망설이다가 메모지에 전화번호를 적어줬어요. 이건 우리끼리만 아는 걸로 하죠. 고맙습니다. 진료실로 돌아온 지연은 메모지를 바라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박선미 씨 맞으신가요? 네, 그런데요. 저는 해운대 종합병원 윤지연입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일이신데요? 개인적으로 여쭤볼 게 있어서요. 중요한 일입니다. 박선미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오늘 오후 3시 해운대 해변 카페 아시죠? 거기서 뵙죠. 전화를 끊고 지연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에 한 걸음 다가가는 것 같았어요. 오후 3시 지연은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카페였어요. 창가 자리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6년 전 사진에서 본 그 얼굴. 박선미였어요. 지연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선미 씨? 박선미가 고개를 들었어요. 두 여자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앉으세요. 지연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박선미는 예전보다 조금 여위어 보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갑자기 왜 저를 찾으셨어요? 지연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최도연, 아시죠? 박선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알죠. 그런데요? 도연이랑 어떤 사이셨나요? 박선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왜요? 도연 씨 부인이시잖아요. 그걸 왜 저한테 물으세요? 알고 싶어서요. 진실을. 박선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대학 때 사귀었어요. 4년 동안. 지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결혼 약속도 했었죠. 졸업하면 바로 결혼하기로. 그런데요? 도연 씨가 마음이 변했어요. 박선미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제가 병원 간호사로 일할 때 도연 씨는 제약회사 연구원이 됐죠. 처음엔 잘 만났어요. 그런데 박선미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런데요? 도연 씨가 당신을 만났어요. 로펌 세미나에서. 지연은 숨을 참았습니다. 처음엔 일 때문에 만난다고 했어요. 하지만 점점 연락이 뜸해졌죠. 그리고 어느 날 헤어지자고 했어요. 왜요? 박선미가 지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 때문이에요. 의사라는 직업, 안정적인 집안. 제가 가진 게 없다고 했어요. 지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도연이 그런 이유로. 저는 매달렸어요. 6년을 함께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하지만 소용없었죠. 박선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리고 한 달 후 도연 씨가 당신과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는 그때 병원을 그만뒀죠. 매일 도연 씨 생각만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지연은 박선미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아픔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지연에게는 더 중요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선미 씨, 혹시 도연이랑 결혼 전에. 지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선미가 고개를 저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아니에요. 저희는 그런 관계 아니었어요. 지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박선미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게 있어요. 뭐죠? 결혼 후에도 도연 씨가 저한테 연락했어요. 지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언제요? 결혼하고 8개월쯤 됐을 때 갑자기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뭐라고 했어요? 박선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탁이 있다고 난자를 기증해 달라고 했어요. 지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난자, 기증? 네. 처음엔 무슨 소리인가 했죠. 그런데 도연 씨가 설명했어요. 부인이 당신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고. 지연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도연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건가? 자신의 무배란증을 도연 씨가 연구소 기술을 이용하면 가능하다고 했어요. 불법이지만 아이를 갖고 싶다고. 저는 거절했어요. 미쳤다고 생각했죠. 하지만요. 박선미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도연 씨가 계속 부탁했어요. 울면서 당신을 정말 사랑하는데 아이가 없으면 결혼 생활이 무너질 것 같다고. 지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그래서 응했어요? 박선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요. 도연 씨를 아직 사랑했었나 봐요. 그의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지연은 의자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럼 현우가 네, 제 난자로 태어난 아이예요. 박선미의 말에 지연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은이도요? 박선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은이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두 번째는 제가 거절했거든요. 그럼 다은이는 누구? 지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카페를 나온 지연은 해변을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도연이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불법으로 난자를 구해서. 지연은 주저앉았습니다. 모래 위에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6년간의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도연이었어요. 지연은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어요. 여보, 저녁 같이 먹자. 일찍 들어갈게. 지연은 핸드폰을 모래 위에 던졌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밤 9시, 지연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연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디 있었어? 연락도 안 되고. 지연은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냉정한 눈빛으로. 박선미 만났어.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다 들었어. 난자 기증받은 것. 불법 시술한 것. 도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보, 그건 당신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거. 도연이 말을 잃었습니다. 지연이 다가갔어요. 언제부터 알았어? 결혼 전부터? 도연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미안해. 그 한마디가 모든 걸 인정하는 것이었어요. 지연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 그게 다야? 6년 동안 날 속이고 불법으로 아이를 만들고 그게 다 미안해로 끝나?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나는 닥쳐. 지연이 소리쳤습니다. 도연이 멈칫했어요. 너 처음부터 나한테 접근한 거지? 내가 의사라서? 안정적이라서? 아니야. 나는 진심으로. 거짓말하지 마. 선미한테 다 들었어. 내가 왜 그녀를 버렸는지. 도연이 벽에 기댔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가족? 이게 가족이야? 지연이 거실을 가리켰습니다. 거짓 위에 세워진 이게 가족이라고? 그때 현우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아빠, 왜 싸워?
지연은 현우를 봤어요. 박선미를 닮은 눈. 이제야 보이는 진실. 현우야. 방에 들어가 있어.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우가 무서운 표정으로 방으로 들어갔어요. 도연이 지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보, 제발.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아이들? 내 아이도 아닌데? 도연이 지연의 팔을 잡았어요. 하지만 내가 6년 동안 키웠잖아. 내가 엄마야. 지연은 도연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난 속았을 뿐이야. 당신한테. 지연은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도연이 문을 두드렸지만 열어주지 않았어요. 여보, 제발 문 열어. 얘기 좀 하자. 지연은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도연의 노트북이 책상 위에 있었습니다. 지연은 노트북을 열었어요.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현우의 생일. 틀렸어요. 다은이의 생일을 입력했습니다. 노트북이 열렸어요. 지연은 파일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자료, 논문, 보고서, 그리고 개인 폴더라는 이름의 폴더를 발견했어요. 클릭했습니다. 안에는 여러 파일이 있었죠. 시술 기록, XLSX, 난자 제공자 정보, PDF, 출생 확인서, JPG. 지연은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시술 기록에는 날짜와 함께 상세한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환자명 윤지연 대리, 난자 제공자 박선미, 시술일 6년 전 3월 15일, 결과 성공. 지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파일을 열었어요. 환자명 윤지연 대리, 난자 제공자 정은아, 시술일 5년 전 8월 20일, 결과 성공. 정은아? 또 다른 여자였습니다. 지연은 검색했어요. 정은아 간호사. 한 명의 프로필이 나왔습니다. 해운대 종합병원 산부인과 간호사. 지연과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지연은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도연은 2명의 여자에게서 난자를 받아 불법 시술을 했습니다. 지연의 이름을 도용해서, 그리고 6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아왔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계속됐습니다. 여보, 제발 문 열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지연은 문을 열었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눈물로 젖어 있었어요. 지연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일 이혼 서류 준비해. 여보. 그리고 경찰에 신고할 거야. 불법 시술, 개인정보 도용, 모든 걸. 도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아이들은 내가 보호할 거야. 당신한테서. 지연은 방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검색했어요. 불법 인공수정 처벌. 형법상 5년 이하의 징역. 의료법 위반. 개인정보 도용. 도연이 치러야 할 대가는 컸습니다. 지연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다음 날 아침. 지연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새벽 6시, 평소처럼 일어났지만 온몸이 무거웠어요. 거실로 나가니 도연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그곳에 있었던 모양이었죠. 여보. 도연이 일어서며 말했지만 지연은 그를 지나쳐 주방으로 갔습니다. 커피를 내리는 동안 도연이 다가왔어요. 제발 한 번만 더 얘기하자. 나는 정말. 오늘 오전 10시. 법무법인 정도에서 만나. 지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변호사랑 이혼 협의할 거야.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이들은 어떻게 하려고? 현우랑 다은이는 법적으로 내 아이야. 출생신고도 내 이름으로 되어 있고, 하지만 생물학적으로는 그건 당신이 불법으로 만든 상황이잖아. 책임져. 지연은 커피를 들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전 9시.
지연은 아이들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데려다 줬습니다. 평소처럼 웃으며 인사했지만 속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엄마, 오늘 일찍 와줘. 약속이야. 현우가 손가락을 걸며 말했습니다. 지연은 현우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박선미를 닮은 눈, 인매. 이제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응, 약속?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오전 10시. 법무법인 정도. 지연과 도연은 변호사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박민수 변호사는 40대 중반의 베테랑이었어요. 두 분의 상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불법 인공수정을 했습니다. 제 동의 없이 제 이름을 도용해서. 박 변호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불법 인공수정이요? 지연은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습니다. 도연의 노트북에서 출력한 시술 기록, 난자 제공자 정보, 모든 증거였죠. 박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이건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고 개인정보 도용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도연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윤지연님, 고소하실 계획이신가요? 네. 지연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여보, 제발. 도연이 애원했지만 지연은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이혼도 진행하겠습니다. 양육권은 제가 가질 거고요. 박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출생신고가 윤지연님으로 되어 있고 친생 추정도 적용되니까요. 재산 분할은요? 최도연 씨의 귀책 사유가 명백하니 7대 3 정도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도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너무해. 나도 가족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지연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거짓말로 만든 가족이 무슨 가족이야? 상담은 1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이혼 조건, 양육권, 재산 분할. 모든 것이 논의됐죠. 도연은 끝까지 반대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법무법인을 나서며 도연이 지연의 팔을 잡았어요. 여보, 정말 이러면 안 돼. 아이들한테 상처가. 지연은 도연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아이들한테 상처 준 건 당신이야. 나한테 하지 마. 그날 오후, 지연은 병원으로 갔습니다. 정은아를 만나기 위해서였죠. 산부인과 간호사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정은아 간호사 계신가요? 젊은 간호사가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계세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차트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지연이 다가갔습니다. 정은아 씨?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누구세요? 저는 내과 과장 윤지연입니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정은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무슨 일이신데요? 최도연. 아시죠? 정은아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다 알아요. 난자 기증한 것. 정은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왜 그랬어요? 정은아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돈이 필요했어요. 어머니 수술비가. 도연 씨가 3천만 원을 준다고 했어요. 난자만 기증하면 된다고. 지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도연이 돈으로 난자를 산 거였어요. 다은이가 당신 난자로 태어난 아이죠? 정은아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불법인 줄도 모르고. 지연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돌아서서 나가려는데 정은아가 불렀어요. 윤 과장님,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나요? 지연은 대답하지 않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다은이도 자신의 친딸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연은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서였죠. 형사가로 들어간 지연은 담당 형사 앞에 앉았습니다. 어떤 사건으로 오셨습니까? 남편의 불법 의료행위를 고소하려고요. 지연은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시술 기록, 난자 제공자 진술, 개인정보 도용 증거. 형사가 서류를 검토하며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건 심각한 사안입니다. 의료법 위반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까지. 즉시 수사 착수 가능한가요? 네. 내일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하고 나온 지연은 주차장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어요. 도연의 인생도 자신의 인생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도연이었어요. 받지 않으려다가 결국 받았습니다. 정말 경찰에 신고한 거야?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응. 미쳤어? 이러면 내가 감옥 가. 당연하지.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아이들은 어떻게 하려고. 아빠가 감옥 가면. 그건 당신이 생각했어야지. 지연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3일 후, 도연이 경찰에 소환됐습니다. 지연은 출석하지 않았지만 변호사를 통해 소식을 들었어요. 최도연 씨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박 변호사가 전화로 알려줬습니다. 구속될까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거가 명백하니까요. 지연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병원 창 밖으로 해운대 바다가 보였어요. 평화로운 풍경이었지만 지연의 마음은 폭풍 우 속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도연이 구속됐습니다. 뉴스에도 나왔어요. 유명 제약회사 연구원 불법 인공수정 혐의로 구속. 실명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았습니다. 병원에서도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윤 과장님 남편이 쉿, 조용히 해. 본인 앞에서 그러면 안 되지. 지연은 모든 걸 듣고 있었지만 무시했습니다. 환자들을 돌보고 회진을 하고 수술을 집도했어요. 일에 몰두하는 것만이 견딜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아이들을 데리러 갔어요. 엄마, 아빠는 언제 와? 현우가 물었습니다. 지연은 무릎을 꿇고 현우의 눈을 바라봤어요. 현우야, 아빠는 한동안 못 와. 왜? 일이 있어서.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5살 아이에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집에서 저녁을 먹이고 재우는 일. 혼자 하기엔 버거웠지만 지연은 해냈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후 지연은 거실에 혼자 앉았어요. 텅 빈 집, 도연이 없는 공간. 이제 이게 일상이 될 거였습니다. 한 달 후,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지연은 방청석에 앉아 있었어요. 죄수복을 입은 도연이 들어왔습니다. 수척해진 얼굴, 지친 눈빛. 하지만 지연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이 시작됐습니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낭독했어요. 피고인 최도연은 의료법을 위반하여 불법 인공수정을 시행했으며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범죄에 이용했고 2명의 여성으로부터 금전을 대가로 난자를 받았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도연의 변호사가 변론했어요. 피고인은 아내를 사랑했고 가족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재판장이 말을 끊었습니다. 동기가 무엇이든 범죄는 범죄입니다. 증인 신문이 시작됐습니다. 박선미가 증인석에 섰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최도연 씨가 울면서 부탁했어요. 아내를 위해서라고. 저는 거절했지만 계속 설득당했어요. 다음은 정은아였습니다. 돈이 필요했어요. 어머니 수술비가. 최도연 씨가 3천만 원을 준다고. 불법인 줄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마지막으로 지연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어요.
원고는 피고인의 행위를 언제 알게 됐습니까? 한 달 전 건강검진에서 무배란증 진단을 받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제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는 걸, 그리고 남편이 저를 속였다는 걸.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재판장이 휴정을 선언했습니다. 복도에서 도연이 지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경호원이 막아섰지만 도연은 계속 말했어요. 나는 너를 정말 사랑했어. 지금도. 지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법정을 나왔어요. 2주 후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피고인 최도연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다. 도연의 얼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또한 피해자 윤지연에게 위자료 2억 원을 지급하라. 난자 제공자들에게도 각각 5천만 원씩 배상하라.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제 끝났습니다. 법적인 싸움은, 하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죠. 혼자 아이들을 키우는 일, 거짓 위에 세워진 가족을 재건하는 일. 법원을 나서며 지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이었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해방감이었죠. 거짓에서 벗어난 자유, 진실을 마주한 용기.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1년 후 부산 해운대 바닷가 작은 건물 1층에 간판이 걸렸습니다. 윤지연 가정의학과 의원. 지연은 간판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대형 병원을 떠나 개원한 지 한 달. 환자는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이제는 숫자가 아닌 사람을 보고 싶었으니까요. 원장님, 오늘 첫 환자 오셨어요. 간호사가 알려줬습니다. 지연은 가운을 입고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70대 할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어디가 불편하세요? 허리가 아파서요. 그리고 요즘 잠도 잘 안 와요. 지연은 할머니를 진찰했습니다. 예전엔 빨리 환자를 보내고 다음 환자를 봐야 했지만 이제는 천천히 이야기를 들었어요. 혹시 요즘 스트레스 받는 일 있으세요?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이 이혼했거든요. 손주들이 불쌍해서. 지연은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마음이 많이 힘드시겠어요. 네. 의사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가족일이 제일 힘들더라고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구보다 잘 알았죠. 점심시간. 지연은 의원 앞 벤치에 앉아 김밥을 먹었습니다. 바다가 보였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1년 전 이맘때는 법정에 서 있었죠. 도연의 판결을 듣고 이혼을 확정짓고 모든 게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무너진 자리에서 새로운 걸 세우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현우 유치원 선생님이었어요. 원장님, 현우가 오늘 친구랑 싸웠어요.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현우가 자주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데리러 갈 때 얘기 나눠요. 오후 4시. 지연은 유치원으로 향했습니다. 선생님과 상담실에 앉았어요. 현우가 요즘 공격적이에요. 친구들을 때리고.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서도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혹시 가정에 변화가 있었나요?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집을 떠났어요. 선생님이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현우가 불안해하는 게 당연해요. 아이들은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현우가 뒷좌석에서 고개를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현우야. 지연이 백미러로 현우를 봤어요. 응. 친구 때리면 안 되는 거 알지?
현우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어? 한참 후에 현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친구가 아빠 없다고 놀렸어. 지연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차를 길가에 세웠어요. 뒷좌석으로 가서 현우를 안아줬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현우가 지연의 품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보고 싶어. 아빠는 언제 와? 지연도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현우야, 아빠는 못 와. 하지만 엄마가 있잖아. 엄마는 맨날 바빠. 지연은 현우를 꽉 안았어요. 아이에게도 자신에게도 이 상황이 힘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다은이를 어린이집에서 데려왔어요. 다은이는 현우와 달리 밝았습니다. 엄마, 오늘 그림 그렸어. 3살 다은이는 아직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했죠. 저녁을 준비하며 지연은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진실을 언제 말해야 할까? 자신이 생물학적 엄마가 아니라는 것을, 아니, 말해야 하는 걸까? 법적으로는 자신이 엄마였습니다. 6년을 키워왔고 앞으로도 키울 거였어요. 그거면 충분하지 않을까? 저녁 식사 후 지연은 아이들과 거실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현우는 블록을 쌓고 다은이는 인형 놀이를 했어요. 지연은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박선미의 난자로 태어난 현우, 정은아의 난자로 태어난 다은이.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게 중요할까? 엄마, 이것 봐. 다은이가 인형을 들고 왔습니다. 지연은 다은이를 안아 올렸어요.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이 아이들은 자신의 아이였어요. 혈연이 아니어도. 밤 10시 아이들을 재우고 지연은 거실에 혼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어요. 어둠 속에서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사진첩을 열었어요. 1년 전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도연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들. 행복해 보이는 4사람. 하지만 모두 거짓이었죠. 지연은 사진들을 하나씩 삭제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머물고 싶지 않았어요. 마지막 사진을 지우려는데 멈췄습니다. 현우와 다은이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도연도 함께 있었지만 아이들의 웃음은 진짜였습니다. 지연은 사진을 남겨뒀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3개월 후 의원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하나둘 찾아왔어요. 윤 원장님은 진짜 환자 얘기를 잘 들어줘요. 입소문이 나면서 환자가 늘었습니다. 지연은 바빴지만 행복했어요. 대형 병원에서처럼 숫자에 쫓기지 않았습니다. 한 명 한 명 사람을 봤어요. 어느 날 오후 낯익은 얼굴이 의원에 들어왔습니다. 박선미였어요. 1년 만이었죠. 2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상담하러 왔어요. 박선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연은 진료실로 안내했어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몸은 괜찮은데요. 마음이 아파서요. 박선미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1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현우 생각하면. 지연은 박선미를 바라봤습니다. 예전 같으면 분노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현우는 잘 자라고 있어요. 박선미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지연은 처방전을 썼습니다. 마음의 병은 약으로 낫지 않아요. 시간이 필요하죠. 박선미가 처방전을 받아들었어요. 용서, 구할 수 있을까요? 지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용서가 아니라 받아들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당신도. 박선미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의원을 나가는 박선미의 뒷모습을 보며 지연은 생각했어요. 자신도 조금씩 치유되고 있다고. 6개월 후
현우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입학식 날 지연은 현우의 손을 잡고 학교에 갔어요. 다른 아이들은 엄마 아빠와 함께 왔지만 현우는 엄마뿐이었습니다. 현우가 주위를 둘러봤어요. 엄마, 우리만 아빠 없네. 지연은 무릎을 꿇고 현우를 안았습니다. 엄마가 2배로 사랑해줄게.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전보다 많이 성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입학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현우가 물었어요. 엄마, 아빠는 정말 안 와? 지연은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현우를 바라봤어요. 현우야, 아빠는 큰 실수를 했어. 그래서 못 와. 무슨 실수? 지연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거짓말을 했어. 엄마한테, 현우한테도. 나쁜 거짓말? 응, 나쁜 거짓말. 현우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럼 아빠는 나쁜 사람이야? 지연은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나쁜 사람은 아니야. 하지만 나쁜 일을 한 거지.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지연은 일기를 썼습니다. 1년 전부터 시작한 습관이었어요. 오늘 현우가 입학했다. 혼자 데려가서 미안했지만 현우는 씩씩했다. 이 아이들에게 나는 좋은 엄마일 수 있을까? 혈연은 없지만 사랑은 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기를 바란다. 1년 후, 의원은 동네에서 가장 인기 있는 병원이 됐습니다. 지연의 따뜻한 진료 때문이었죠. 현우는 초등학교 2학년이 됐고 다은이는 유치원에 다녔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지연은 아이들과 해운대 해변을 걸었습니다. 엄마, 저기 배 보여. 다은이가 바다를 가리켰어요. 지연은 다은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현우는 조금 떨어져서 모래성을 쌓고 있었어요. 지연은 2 아이를 번갈아 봤습니다. 박선미를 닮은 현우, 정은아를 닮은 다은이. 하지만 이제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키운 아이들이었으니까요. 엄마, 현우가 불렀습니다. 지연이 다가가니 현우가 완성한 모래성을 가리켰어요. 어때? 멋지지? 멋지다. 우리 현우 최고야. 현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예전처럼 밝은 미소였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노을이 바다를 물들였어요. 지연은 2 아이의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뒤돌아보니 모래성이 파도에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어요. 거짓 위에 세워진 가족도 그렇게 무너졌죠. 하지만 이제는 진실 위에 새로운 가족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느리지만 단단하게.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지연은 발코니에 나왔습니다. 바다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지연 씨, 저예요. 도연의 목소리였습니다. 2년 만이었죠. 무슨 일이에요? 출소했어요. 형기를 다 마치고. 지연은 침묵했습니다. 아이들, 보고 싶어요. 한 번만. 안 돼요. 왜요? 나도 아버지인데. 법적으로는 아니에요. 친권도 없고. 도연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도 제발. 지연은 전화를 끊으려다가 멈췄어요. 아이들이 원하면 그때 연락하세요. 정말요? 하지만 제가 결정할 거예요. 아이들을 위해서. 전화를 끊고 지연은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도연을 용서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조금은 문을 열어둘 수 있었습니다. 3년 후, 현우는 초등학교 5학년, 다은이는 초등학교 1학년이 됐습니다. 의원은 더욱 번창했고 지연은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의사가 됐어요. 어느 일요일 아침, 현우가 지연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나 친구들한테 들었어. 뭘? 아빠가 나쁜 짓을 해서 감옥 갔다고. 지연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언젠가는 할 얘기였습니다. 현우야, 앉아봐.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았어요. 지연은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아빠는 큰 실수를 했어. 법을 어기는 일을 했지. 왜? 엄마를 사랑했고 가족을 원했어. 하지만 방법이 잘못됐어. 현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어요. 그럼 나는? 지연은 현우를 안았습니다. 너는 엄마의 아들이야.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사랑해? 당연하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현우가 지연의 품에 안겼습니다. 나도 엄마 사랑해. 그날 오후, 지연은 의원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바다를 바라봤어요. 5년이 흘렀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그날부터 모든 걸 잃은 것 같았지만 사실은 거짓을 버린 거였어요. 그리고 진짜 삶을 찾았습니다. 지나가는 환자가 인사를 했어요. 원장님, 쉬시는 거예요? 수고하세요. 지연이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봤어요. 어제 아이들과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현우와 다은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지연도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죠. 거짓 없는 진실한 웃음. 지연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5년 전 모든 게 무너졌다. 하지만 그 폐허 위에서 진짜 나를 찾았다. 거짓은 따뜻했지만 오래가지 못했다. 진실은 아팠지만 나를 자유롭게 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거짓 속에 살지 않는다. 나는 내 인생의 주치의다. 그리고 이 아이들의 진짜 엄마다. 해운대의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습니다. 지연은 일기장을 덮고 일어섰어요. 의원으로 들어가며 뒤돌아봤습니다. 바다 위로 햇살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 거짓 없는 하루. 지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디에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많이 행복하시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니어 정기수였습니다.